몽골 온 젊은 여성이 한국 공장에서의 눈물과 도전 끝에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몽골 초원의 음식으로 한국의 편의점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전통 음료 제조 일을 하고 있는 아르야 바테르데네예요. 22세이고 몽골에 살고 있어요. 저희 언어로 제 이름은 순수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가족들은 항상 제가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이라크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건 암말의 저주로 만든 저희 전통 음료예요. 톡 쏘고 거품이 나는 맛이 나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맛이에요. 어릴 때 저는 할머니께 물어보곤 했어요. 할머니, 왜 저희 아이라크는 다른 집에서 만든 것과 맛이 다른 거예요?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용기에서 하얀 액체를 적고 계시면서 항상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각 가정마다 고유한 비밀이 있단다. 작은 보물아, 온도, 시간 젓는 방법. 모든 것이 중요해. 그것이 바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22살이 되었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꿈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출장에서 돌아온 형에게서 처음으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들었어요. 형은 눈을 반짝이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 누이야, 구름을 만질 것처럼 높은 건물들이 있고 저희 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가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처음 친구들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몇몇은 실제로 저를 비웃었어요. 친구 볼드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 정말로? 너는 한국어도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멋지고 현대적인 나라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제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제 가족은 저를 완전히 믿어줘요. 말을 팔기 위해 여기저기 여행하시는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르야, 너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 뛰어났어. 네가 마음먹은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아이라크 작은 병을 제 가방에 넣어주셨어요. 이것을 가져가거라고 하시며 제 손에 꾹 눌러주셨어요. 항상 네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라.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책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뭔가에 대해 읽는 것과 실제로 살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의 산들과 도시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가운 창문에 얼굴을 대고 혼자 속삭였어요. 저는 뭔가 멋진 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뼛속 깊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인천공항이 혼란의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사방으로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음악 같은 언어들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지판들은 제 눈에는 작은 댄서들과 완벽한 원들처럼 보이는 한국 문자들로 가득했어요. 경비원에게 다가갈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해보려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어디 버스 안산 공장? 경비원은 마치 제가 고대함으로 말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어요. 제 심장이 배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그 문장을 100번도 연습했는데 어떻게든 완전히 실패했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을 때 누군가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영어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절한 눈과 연한 갈색 머리를 가진 여성이 괜찮으세요? 아가씨?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여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아니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영어로 대답했는데 너무 안도가 되어서 이 낯선 사람을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 영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저는 안산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여성은 제가 무릎을 다쳤을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첫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올리비아 스미스이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신 같은 신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버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안산까지 가는 긴 버스 여행 중에 올리비아는 한국이 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전 세계에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여기로 오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에서요. 처음에 혼란스럽고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마침내 제가 일하게 될 전자제품 공장을 봤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온통 유리와 철강 그리고 완벽하게 직선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제가 살게 될 기숙사 건물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제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파티마라는 명랑한 여성이었는데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여기서 2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편안한 저희 방을 보여주면서 첫 달이 항상 가장 힘들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한국 근로자들 대부분은 당신을 알게 되면 실제로 정말 친절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지내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로비에 있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도착했어요. 라고 전화기에 거의 소리쳤어요. 여기 모든 것이 고향과 너무 달라요 하지만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지만 그 안에서 자부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따라 항상 기억해라. 모든 전문가도 한때는 완전한 초보자였다는 것을. 첫날 밤새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쁜 한국 도시의 모든 소리들을 들었어요.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고향의 평화로운 초원의 정적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어떻게든 다음에 올 놀라운 모험들의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공장 현장에서의 첫날은 거대한 벌집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 공장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전자 부품들을 만드는데 눈을 찡그리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방에 있는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냄새도 강하게 났어요. 금속, 플라스틱 그리고 코를 따끔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오직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처럼 기계들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은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제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 상사는 하야시 리쿠라는 일본인 남성이었는데 공장 운영 개선을 돕기 위해 파견된 분이었어요. 두꺼운 안경 뒤로 부드러운 눈을 하고 계셨지만 모든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번역가를 통해 제 유니폼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안전이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안전 안경과 장갑을 착용하고 지시사항을 정확히 쓰인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외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가 두꺼운 지시서 더미를 제게 건네주었을 때 제 마음이 깊은 물속으로 떨어지는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모든 페이지가 종이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검은 개미들처럼 보이는 한국어 문자들로 덮여 있었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교과서의 간단한 대화를 읽는 것과 전자제품과 기계에 관한 복잡한 기술적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페이지를 바라보며 이해해보려고 애썼어요. 10단어 중에서 하나 정도만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도 손이나 기계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절대 해독할 수 없을 비밀 암호처럼 보였어요.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프랑스 매니저 장피에르 르클레르가 제가 서류들과 씨름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남성으로 항상 완벽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다녔고 눈 주위에 걱정스러운 주름이 있었어요. 하야시와 영어로 대화할 때 제가 한국어보다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죠. 저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처럼 바라보며 이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녀가 값비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자 부품들은 각각 수백 달러씩 해요. 실수 하나가 전체 배치를 망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고향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찾아오는 사람이 저였어요. 어릴 때부터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작업자들은 근처 테이블에서 수다를 떨고 웃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볼드후가 제가 여기 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을 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이 현대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앉아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때 전등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깨달았어요. 제가 글을 읽기에 너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저에게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났어요. 할머니는 막대기로 흙에 그림을 그려서 앞말에게서 젖을 짜는 방법이나 어떤 식물이 먹어도 안전한지 알아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은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속삭이며 가슴속에서 흥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재활용통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단어를 해독하려고 애쓰는 대신 간단한 그림을 사용해서 저만의 지시서를 만들었어요. 안전 장갑을 끼는 손을 그리고 먼저 끼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살표를 그렸어요. 기계에서 누를 올바른 버튼을 스케치했는데 특별히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전자 부품을 안전하게 잡는 정확한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올바른 각도와 압력을 표시했어요. 다 끝났을 때는 제 일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의 완전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명확하고 간단한 그림들로 가득한 페이지가 완성되었어요. 제 손은 잉크로 더러워졌지만 한국에 온 이후로 가장 신난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하야시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툰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하야시 씨라고 부른 다음 영어로 바꿔서 말했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지시사항용으로요. 봐주실 수 있나요? 제 그림 용지를 그에게 건네주며 그의 표정을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잠시 동안 그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의 눈이 불꽃놀이처럼 밝아지고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퍼졌어요. 제 그림들을 들어 올리며 이것은 훌륭하다고 외쳤어요. 그림은 어떤 언어를 말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통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하야시와 저는 함께 일해서 단어 대신 그림과 기호를 사용한 완전한 지시서 세트를 만들었어요. 위험한 구역에는 밝은 빨간색을, 안전 구역에는 초록색을, 주의 지점에는 노란색을 사용했어요.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 인형을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에는 큰 X 표시를 했어요. 다른 작업자들이 저희가 작업하는 것을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놀라웠어요. 한국 작업자들 중 몇몇은 심지어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희 그림을 가리키며 특정 단계들을 보여주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제 옆 작업대에서 일하는 나이든 한국 여성인 김 씨가 이것이 그 많은 글자들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어요. 제 그림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미소를 지으며 가끔은 그림이 긴 문장들보다 더 잘 설명해준다고 했어요. 그주의 공장에 투자하는 진지한 독일 사업가 클라우디아 슈미트가 저희 시설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비싼 것 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제가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하야시가 자랑스럽게 저희의 새로운 그림 지시 시스템을 보여주자 그녀는 디자이너 안경을 통해 그것들을 신중하게 살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듯이 이것이 바로 현대 제조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혁신이라고 말했어요. 명확한 의사소통은 모든 것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 간단한 아이디어는 전 세계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몽골 초원에서 온 젊은 여성인 제가 중요한 독일 사업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니요.
단 2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년 동안 여기서 일해온 한국 작업자들조차 오래된 글자 투성이 용지 대신 저희 그림 지시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생산 라인의 실수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교대 시간에 사고도 적어졌어요. 처음에 저를 걱정했던 프랑스 매니저 장피에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깔끔한 책상 맞은편에 앉으면서 제가 곤란에 빠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긴장했어요.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차가운 대신 따뜻하고 무시하는 대신 존중하는 아르야라고 불렀어요.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어요. 당신을 의심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당신의 그림 지시 시스템은 실제로 저희 품질 등급을 해치는 대신 향상시켰어요. 이 공장 전체를 더 좋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어 장벽이 누군가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기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직 완벽한 한국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제 문제 해결 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오르셨어요. 모든 가족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고유한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밖의 도시 소음을 들으며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어요. 대신 다른 것, 나 자신이 되는 것, 이 바로 이곳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공장에서 1년 전체를 일한 후 제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어요. 이제 제 한국어가 훨씬 나아져서 그저 가리키고 웃는 대신 실제로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직원들과 여러 나라에서 계속 도착하는 모든 국제 근로자들 사이의 번역과 조율을 돕는 일로 승진했다는 것이에요. 화창한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작은 아이라크 병을 들고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병은 여러 겹의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고 열었을 때 고향 냄새가 나는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어요. 공장 카페테리아의 연구 주방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요리사 루카 비앙키가 김치와 밥이 담긴 쟁반을 들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항상 저희 국제 근로자들이 각자 나라에서 가져오는 음식들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 병을 가리키며 진짜 관심을 보이면서 그게 뭘 마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조금 마셔볼래요? 라고 제안하며 깨끗한 컵에 조금 따라주었어요. 아이라크라고 불러요. 저희 가족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온 것이에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자 그의 어두운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뜨였어요. 마돈남이야. 이것은 놀라워. 라고 외치며 더 큰 한 모금을 마셨어요. 요구르트처럼 톡 쏘지만 훨씬 가볍고 상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있고 위가 좋아지는 기분이 든다면서 정확히 뭐냐고 물어봤어요. 암말의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암컷말의 저지예요. 자연스럽게 발효시키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박테리아가 생긴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거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루카의 눈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같은 흥분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있잖아 아르야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편의점 음료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말했어요. 항상 새롭고 건강한 것을 찾고 있는데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음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라크를 상업적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크게 웃었어요. 세상에 누가 현대 한국에서 몽골 말젖을 사고 싶어 하겠어요? 그건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예요. 그 후 며칠 동안 노아는 한국 전역의 편의점 판매 데이터를 깊이 파헤쳤어요.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었지만 그의 결론은 매우 명확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봉우리와 계곡이 있는 선 그래프를 가리키며 이 패턴을 보라고 보여주었어요. 매일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 사람들이 점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특별히 음료를 산다고 했어요. 건강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고 상큼하지만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당신의 아이라크가 바로 이 시장 틈새에 완벽하게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고대 레시피가 정말로 현대 한국에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이 미친 아이디어가 그렇게 미친 것이 아닐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물론 이 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한국 회사에 투자하는 부유한 중국 사업가. 천웨이는 제가 그가 말하는 후진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저희 아이라크 아이디어에 대해 들었을 때 실제로 비웃으며 눈을 굴렸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온 고급 수입 음료가 있는데 누가 원시적인 농장 음료를 살 거냐고 무시하는 어조로 말해서 제 뺨이 분노로 화끈거렸어요. 다행히 독일 투자자 클라우디아 슈미트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사업 마인드는 즉시 잠재력을 보았어요. 회의 중에 대량 생산에 안전하게 만들고 현대적인 마케팅으로 적절하게 포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진짜 건강상 이익이 있는 진정한 제품을 사랑한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어려운 도전은 아이라크가 한국의 모든 식품 안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한 프랑스 품질 관리자 장피에르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이 기준들은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고향 몽골에서 가졌던 어떤 것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저는 루카와 함께 그의 테스트 주방에서 몇 주 동안 일하며 다양한 레시피를 실험했어요. 아이라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전통적인 톡 쏘는 맛은 유지해야 했지만 동시에 모든 배치가 완전히 안전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했어요. 100번째로 발효 시간을 조정하며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고 루카가 말했어요. 당신 할머니의 지혜를 존중하면서 21세기 과학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침내 완벽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편의점 냉장고에 완벽하게 맞는 작은 200ml 병을 디자인했고 한국어, 영어, 몽골어로 쓰인 아름다운 라벨을 만들었어요. 맛은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전통 아이라크보다 약간 더 달았지만 여전히 틀림없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서울 주변의 몇몇 편의점에서 저희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식 승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유목민 목동들의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할머니의 레시피가 한국 상점에서 모든 현대적인 음료들과 나란히 판매될 예정이었어요. 때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온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어요. 아이라크 음료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한국 고객들이 상큼한 맛과 모든 건강상 이익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편의점들이 저희 병을 진열대에 진열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팔리고 있어요. 상점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희 가족의 레시피를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몽골에 특별한 사무실을 열어서 바로 그곳에서 아이라크를 만들어 한국으로 신선하게 배송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몽골 사무실의 관리자가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바로 저한테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면서 완전히 놀라서 상사에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꽤 어리고 여기 온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저에게 현명한 형 같은 존재가 된 하야시가 제가 사랑하게 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아르야, 당신은 다른 세계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몽골과 한국을 당신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몽골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일이었어요. 저는 고향에서 만들어지는 아이라크 병 하나하나가 한국의 매우 엄격한 품질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해야 했어요. 안전 절차, 품질 관리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제가 그림 지시서와 공장 작업에서 배운 모든 기술들을 말이에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에 저에게 무례했던 중국 사업가 천웨이조차 제 사무실에 와서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 보이면서 당신을 그렇게 판단한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어요. 교육과 사회적 계급에 대해 넓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비싼 대학에 멋진 학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심지어 몽골인과 한국인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중국 북부 지역으로 아이라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변화에 너무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바로 그때 맑은 하늘에서 치는 번개처럼 재앙이 닥쳤어요. 한국에 있는 저희 아이라크 병들 중 일부가 배송 중에 온도 문제가 생겨서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회사는 전국 모든 상점에서 모든 병을 회수해야 했어요.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완전히 절망했어요. 제 모든 힘든 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라고 울면서 사무실에 앉아 얼굴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진 캐나다 친구 노아가 배송 트럭의 컴퓨터 정보를 사용해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모든 트럭이 아니라 한 특정 트럭 경로에서만 온도 조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포기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 팀을 이끌기로 결정했어요. 배송용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훨씬 더 나은 온도 센서를 추가하고 운송 중에 너무 따뜻해지면 색깔이 바뀌는 병용 특수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단 2주 만에 새롭고 개선된 아이라크를 모든 상점에 다시 진열했어요. 한국 고객들은 실제로 저희 회사가 위기를 얼마나 빠르고 정직하게 처리했는지에 감명받았어요. 저희에 대한 신뢰를 잃는 대신 저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된 올리비아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뭔가 잘못되면 빨리 고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라크 사업이 산을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졌어요. 곧 저희 병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수익의 일부를 사용해서 한국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처럼 해야 했던 것처럼 직업 기술과 한국어를 배우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또한 해외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향으로 가져오고 싶어하는 몽골의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도 시작했어요.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더 쉽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아름다운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의 새 사무실에 서서 제가 어린 소녀로 자란 끝없는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로 라벨이 쓰인 아이라크 병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발신자 표시를 보자 제 심장이 기쁨으로 뛰었어요. 할머니셨어요. 친숙한 목소리로 전화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성공에 대해 모두 들었단다. 내 소중한 보물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특별한 선물을 온 세상과 나누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 말해다오. 저희 아이라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뭔지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땀이 아플 정도로 크게 미소 지었어요. 사랑과 인내예요, 할머니. 항상 사랑과 인내. 바로 그거다, 작은 아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인내를 넣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그렇게 성공한 진짜 비밀이란다. 전화를 끊으면서 큰 꿈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젊은 여성에서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것을 돕는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단지 많은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창문 밖으로 젊은 몽골 근로자들이 저희 새로운 아이라크 공장에서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들 나이였을 때처럼 여행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꿈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제 이야기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놓아야 할 다리가 더 많이 있고 실현되도록 도와야 할 꿈이 더 많이 있고 몽골의 최고를 세상에 가져오고 세상의 최고를 고향 몽골로 다시 가져올 수 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진정한 다리 건설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서로 다른 세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돕는 사람 한 번의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씩 말이에요.